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는 테크 기업에 대한 비밀을 공개한 날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또 테슬라에 어떻게 그 내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론이 남긴 글입니다. 혁신의 속도가 테크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지표입니다. 전 이 말이 한없이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근거 역시 테슬라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혁신의 속도가 빠른가 더 늦은가가 바로 가장 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멈추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혁신을 빠르게 만드는 기업이 등장했을 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에서는 어떤 혁신의 속도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지만 또 매번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결과물이 많이 놀랍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초기 모델 Y RWD 버전의 4680 배터리가 사용이 되었죠. 이렇게 4680 배터리가 사용된 모델 Y RWD 같은 경우 에너지 부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 이걸 구매하게 되면은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마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50마일이면은 80km이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260마일 정도였는데 이제 310마일로 500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RWD가 롱레인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배터리 저장 용량 역시 13kWh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 Y RWD에 사용된 4680은 초기 버전의 4680입니다. 이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테슬라 측에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수치로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차량 자체의 성능을 올려주는 놀라운 OTA 업데이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680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지금 벌써 세 번째 혹은 그 이상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혁신의 속도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AI입니다. 그리고 일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에서 AI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고 그중 xAI는 디지털 AI를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바로 이 xAI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록인 그록 2.0을 어젯밤에 베타 버전으로 풀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조금 있다가 그록 2.0 베타가 풀리면서 훨씬 더 강화된 챗봇 기능과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번에 공개된 그록 2.0의 성능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챗 GPT-4o 8월 8일 버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가 완벽한 선두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일론이 xAI를 시작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디지털 AI라는 영역에서조차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만 보통 세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쓸만한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일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록 3가 나오는 시점에서 챗 GPT를 능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그록 2, 저도 이걸 몇 시간 테스트 해봤는데 상당히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은 조금의 언어 장벽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도 분명 이해하지만 한국어로 입력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록 같은 경우 X에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한국 게시물만을 활용한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영어로 오고 간다 혹은 일본어로 오고 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 언어의 장벽을 아직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또 한국어로 답변을 줄 때도 그 답변의 질이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베이스 모델을 영어로 사용하고 이 영어를 다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도 이게 모두 다 XAI 내부적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다양한 모델들의 일부를 많이 참조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최종 모델을 완성한 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챗봇 기능만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이미지 기능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상당 시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질이 엄청나게 높거나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두 번째 그록2인데 벌써 가장 뛰어난 디지털 AI인 챗 GPT와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점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XA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그록2와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록2가 보여주고 있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과 비슷하게 챗 GPT 4.5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주요 모델들 랭킹을 봤을 때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1대1로 대결을 시켰을 경우 이것도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데 제미나이 1.5 프로를 제외하고는 그록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하고자 할 때 어떤 모델을 더 선호하는지도 테스트하였는데 그록2로 바뀌면서 학습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 혼자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AI를 통해서 배우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앞서 본 것과 비슷하게 이 그록2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또 평가 점수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챗 GPT-4o 같은 경우 여기에 나오는 챗 GPT-4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밈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나타내주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나 이 코딩과 관련된 능력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예와 함께 어떤 게 가능한지 AI를 활용해서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다음번에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X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된 정보,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으로 원하는 정보는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모두 다 쳐내는 형태가 아니라 원소스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X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 그록3부터는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검색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X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통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또 중요한 점은 이번에도 이미지 생성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더욱더 많은 형태의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멀티모달을 만들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코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AI 덕분에 정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관심사가 있지만 이걸 배울 방법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X에서 제공하는 그록2 같은 모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무언가 배우고 싶다면은 AI를 통해서 다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AI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투썸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리즘 쪽에서 기본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어진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알고리즘이자 또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하면은 내가 원하는 타겟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알고리즘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줍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알고리즘 역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숫자에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하나 뺐을 때 그 숫자가 다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인가를 파악해서 들어가 있다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목표하는 숫자가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은 역시 AI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얘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난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배울지 도저히 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방법이 없어서 못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본인이 관심이 있고 스스로 배우고자 한다면 AI를 통해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투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숫자 리스트가 더 많아지고 더하는 숫자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더할 때, 4개를 더할 때, 5개를 더할 때 목표로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역시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또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 실제 작동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때 총 10개를 활용해서 1023이라는 애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돌려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답을 구해버립니다. 만약에 8개를 활용해서 또 구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걸 구하지 못하죠. 이런 알고리즘과 친숙하게 된다면은 뭐 다양한 금융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 역시 아주 간단해집니다. 결국 비슷하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 그 데이터만 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접근 방식인가 역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밖에 재미난 게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은 상당히 단순한 규칙인데 이 규칙을 통해서 무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2차원 격자에서 하나의 턴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다음 턴에 원래 있던 셀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일정 규칙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다음 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자기 주변에 2개 혹은 3개의 이웃이 살아있으면 그대로 살아있고 4개 이상의 이웃이 있으면 그 다음은 죽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재미난 게 규칙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사실상 무한의 경우의 수가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처음 시작할 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른 모습이 나온다라는 아주 재미난 패턴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역시 그러기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그냥 돌려버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즉석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AI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기회의 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와 내연차의 차이점을 설명해줘 같은 이런 간단한 입력어를 활용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쭉 설명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챗 GP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썼었는데 일단 코드 만드는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용해 봐야겠지만 그록2가 미니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설명도 아주 잘해주는 걸 보았고 또 간단한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입력해도 아주 잘 설명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력원의 차이, 환경 영향의 차이, 운영 비용의 차이, 성능, 충전, 연료 보급의 차이 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 차이를 물어봐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훨씬 덜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가 텍사스의 아침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말을 하였던 이 혁신의 속도가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가장 본질적인 제품이 바로 이 공장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는 겉모습만 봐도 거의 예술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내부를 보게 되면은 보링 컴퍼니를 이용해서 터널까지 활용하며 더욱더 빠르게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과는 아주 다른 세련된 모습의 공장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나오는 테슬라의 제품은 다른 제품과 경쟁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보조금이 중단되었는데 과거에는 테슬라 모델 3보다도 다시아가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역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모델 3와 다시아의 격차가 독일에서 훨씬 더 커져서 이제는 7.6대 1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테슬라 차량과 다른 전기차 모델을 비교하면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니오의 ET7 역시 모델 S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구간이 반짝 존재하였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테슬라의 모델 S가 3배 더 많이 팔린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들이 테슬라 차량과 다른 차량의 경쟁력 차이를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델이다 하더라도 매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차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매년 더 강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히려 임원 감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M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게 2017년도인데 이게 역시 어제 확인했던 중국 초유의 사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내연차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이제 지난 6월에 확인했듯이 이제는 전체 차량 판매에서 내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로 옮겨가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임원 감축이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혁신의 속도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충전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충전소 고객 만족도 평가를 보게 되면 평균 수치가 664점인데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73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차지 포인트가 627점이고 다른 기업들은 566점, 559점을 기록하며 테슬라의 731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자체도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은 테슬라 슈퍼차저는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지만 가장 저렴하게 설치한다는 거 역시 중요하죠. 이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속도를 통해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누적 잉여 현금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순수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이고 사실 거의 매 분기 확인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수익을 혹은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벌써 파산한 피스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너무나도 분명하죠. 사실 자율주행 자체가 모든 기업에서 해결을 못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 중 일부는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금을 계속 소진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도 하기 전에 만약 턴어라운드를 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때 테슬라 대항마라고 이야기되던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되던 웨이모의 현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샌프란시스코 새벽 4시 웨이모 차량들이 서로 빵빵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빵빵거리냐면은 모두 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데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앞에 차량이 있으니까 빵빵거리고 또 빵 소리를 들은 차량이 거기에 대응해서 빵빵거리고 무한대 빵빵거림이 진행되고 있는 웨이모의 모습입니다. 이게 새벽 4시이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은 미칠 노릇이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거 제발 좀 멈춰달라, 악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은 사실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거의 초등학생과 박사를 비교하면서 초등학생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상이 어떻게 새벽 4시였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어제 살펴봤던 영상인데 새벽 4시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18대의 사이버 트럭을 주행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테슬라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트럭의 FSD 적용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척훅 씨께서 어제 올려주시기도 하였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의 테스트를 업데이트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3칩이 장착되어 있는 테슬라 모델 역시 FSD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여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속도를 잘 보여주죠. 하드웨어 4를 통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벌써 보여주었는데
이를 하드웨어 3에 적용하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거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또 상당한 공포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NPC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죠. 이 NPC들의 특징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위에서, 뉴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공포감을 조장하면은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리는 존재가 NPC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 전기차 화재 역시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센 강사님께서 내연차에서 얼마나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지를 또 정리해 주셨고, 또 여기에 더해서 컨트레리아님께서는 내연차가 얼마나 많은 화재가 나는지, 그렇게 화제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왜 다루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일 10건 이상의 내연차 화재 보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고 또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쉬운데, 여기에 공포감까지 더하게 된다면 손쉽게 뷰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게 수익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체 큰 그림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나는가, 내연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나는가, 미디어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떠나서, 통계와 떠나서 어떤 것이 더 많이 클릭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NPC들이 조금 더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NPC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또 이를 조금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록 2.0과 같은 AI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일론이 전해준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 혁신의 속도가 성공하는 테크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지표이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혁신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걸 손쉽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